중앙역 근처 호텔 중 가장 가성비 좋고 평가 좋은 코쿤 호텔. Salzburg card you want to buy now? 산스부 카드 살까 지금? 두 개? Other two? Two? How many days? 1 day, 2 days, 3 days? One One day? day? 1 day? 잘츠부르크 카드는 하루 단위로 살 수 있습니다. 61? Yes. 잘츠부르크 카드 하루권은 31유로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가격이 같으니 호텔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62. 야, 62? Yeah. 할수 있으면 살스부르크 카드는 Welcome. 오스트리아 살스부르크 시내 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시티 패스입니다. 찍어야 되나? 주요 박물관 및 관광지 무료 입장이 포함되고 시내 대중교통, 버스 등 무료 이용 가능하니 활용만 잘하면 가성비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단 가자. Start to now? No, it starts when you activate it. Activate. Yeah. 카드 시작 시점은 사용을 활성화하는 순간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이용해 잘츠부르크 카드를 완벽히 부실 겁니다. 잘츠부르크 카드로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모차르트 거주지입니다. 7시까지 안에 아니야. 줄라이. 5시. 잘츠부르크 카드를 스캔하는 순간 활성화됩니다. 시작 시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코리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Of course. Not nurse. Okay, thank you. 모차르트 가족이 살았던 집은 16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85년까지 이 빌딩은 원래 두 개로 나뉘어졌다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 그래? 모차르트 생가와 달리 가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으니 잘츠부르크 카드를 활용해 한번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방문할 곳은 바로 모차르트 생가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 집 앞에서 인증샷만 남기고 오는 곳이죠. 흰색. 황금빛 노랑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레몬 상징색입니다. 모차르트 생가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집으로 현재 그의 생애와 음악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잘츠부르크 카드만 있으면 바로 스캔하고 입장 가능합니다. 엄청 큰 모차르트. QR 코드 인증하면은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계도 같은 걸 이렇게 니네들은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놓고. 전문 이런 거 오래됐을까? 그대로일까? 모차르트에게 천재 피아니스트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모차르트는 1756년 아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페뉴얼 27일 날 태어났잖아. 가족의 문화 마리아나. 그 가게도 그게 따라서 성이 문화. 그때 사람들 바닥에 삐그덕삐그덕 했나? 마룻바닥이 오래돼 삐그덕거렸는데 보존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아빠 레오파드.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의 초상화가 있네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어렸을 때 되게 통통했네. 까불까불하게 생긴 눈이 눈이 짧게 눈이 퉁퉁 어렸을 때 애기니까. 마리아 안나가 누나. 51년에 태어났잖아. 56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엄마 안나 마리아 모차르트.
처음으로 복제해가지고 나중에 한 100년 후에 모차르트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거 보면 나오잖아. 역시 모차르트 생가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비좁은 집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니 애기 피아노 가지고 이제까난 피아노를 계속 연주했나 본데? 엄마는 피아노 몰라. 봐봐. 오늘 여기서 하고 있잖아. 짧았지만 누구보다 빛났던 모차르트의 일생. 1756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 35년의 짧은 생을 불태운 음악 천재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생가 방문을 꼭 추천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지로 곧장 가겠습니다. 플레클라도 뭐 바로네. 걸어가면 30분인데. 근데 경사가점 있어서 우리 플레클라 거의 걸어가는 거나 타고 가는 거나 걸어가면 30분 걸리는데. 온라인 티켓 스킵더 라인인데 여기 찍고 여기 타는 데지? 티켓 타는 데야? 잘츠부르크 카드가 있다면 그냥 줄 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호헨잘츠부르크성입니다. 푸니쿨라 14유로 더하기 성 입장요금 18유로, 합이 32유로입니다. 네, 호헨잘츠부르크성만 다녀와도 잘츠부르크 카드 31유로를 그냥 뽑습니다. 시원하다. 역시 산이라 바람 세기가 남다릅니다.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 잘츠부르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올라가자. 위에 가서 잘 보이겠다. 장난 아닌데? 바람이 부니까 더 무서웠어요. 난간 잡은 손 보이시나요? 도시 어디에서나 보이는 언덕 위의 거대한 성체는 잘츠부르크 여행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 정치네. 올라오느라 기운 다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덜덜 떨려요. 호헨잘츠부르크성은 잘츠부르크의 상징이자 유럽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중세 요새로 유명해요. 호헨잘츠부르크성은 규모가 크고 숨은 재밌는 곳들이 많아요. 특히 마리오네트 박물관은 잘츠부르크 전통 인형극의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곰팡이 느낌이다. 깜짝이야. 이 괴기스런 웃음소리는 무엇이지? 봐봐 여기 밑에. 아, 돈? 여기서 성 바깥에 볼 수 있게 돼 있구만. 대포보다 바람 소리가 더 무섭다. 위로 올라가면 요새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무기, 장비, 중세 생활용품 등을 통해 당시의 군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몰라. 잘츠부르크 카드 스캔하면 통과. 성이 하나하나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지. 그걸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을 다 해줬네. 스트라스부르크 여기잖아. 얘는 이거 뭐냐? 아니 베네치아 갖고 여기서 엄청 이렇게 많이 싸웠나 봐. 아니 점점 옷이 바뀌고 그래. 점점 발달하고 있어. 무기 같은 것도. 오스트리아 군복인가? 카이저가 황제잖아.
프란츠 요셉 성전 같다. 요세프. 방금 거기 공장 아니야? 밑에 있었던 공장. 그러니까. 성의 전쟁과 방어 전략이 그림과 유물로 펼쳐져 있어 볼거리가 넘칩니다. 이곳이 왜 난공불락이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죠.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다. 어둠 속에 남아있는 차가운 흔적들, 성이 가진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1000년 동안 도시를 밖에서, 지키던 밖에. 요새 위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집니다. 마을이 하나 더 있어. 언덕 요 위에 마을이 있나 봐. 그러니까 막 이게 성 안에 마을이 있는 거야. 엄청 아니 크긴 크더라. 위에서 아래에서 봐도. 들어와도 되는 거 맞아? 성 위에 서는 순간 잘츠부르크가 한 장의 그림이 되는 순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람 없는 데로 또 피어서 내려가거든요. 저기 이렇게 내려가시. 자기 줘봐. 으로 내려갈 거야.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가자. 바람이 주는 뒤로 탁 가, 공포도 앞으로 탁 한번 가. 느껴보세요. 그래. 잘츠부르크 카드는 반나절 만에 뽕 뽑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니까 다음 날까지 바로 이어달려 봅니다. 잘츠부르크에서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잘츠부르크 카드를 마지막 시간까지 꽉 채워 실속 있게 이용할 생각입니다. 운터스베르크. 운터스베르크 케이블카를 달렸고 운터스베르크는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가 잘츠부르크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연 경관이 압도적이고 접근도 쉬워 반나절 코스로 딱 좋습니다. 여기네. 25분 여기서 서는데 저거? 잘츠부르크 중앙역에서 운터스베르크 가는 법은 버스 터미널에서 25번을 타면 됩니다. 종착지는 운터스베르크 케이블카역이고 소요 시간은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배차 간격은 20분 정도로 자주 있으니 시간 맞춰 오시면 됩니다. 버스는 케이블카 정류장 바로 앞까지 데려다줘서 완전 편하고 물론 잘츠부르크 카드로 무료 탑승 가능합니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와 미라벨 정원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도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3박 4일 머무르면서 잘츠칸모그스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곧 도착하게 될 운터스베르크도 무척 기대되네요. 드디어 운터스베르크 케이블카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운터스베르크는 잘츠부르크와 바이에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신비한 산이라고 불러온 곳이라 진짜로 숨겨진 전설과 기묘한 이야기가 많답니다. 운터스베르크 케이블카 요금은 성인 왕복 34유로입니다. 물론 잘츠부르크 카드가 있다면 케이블카 탑승 무료입니다. 운터스베르크만 다녀와도 잘츠부르크 카드 활용은 충분하지만 우리는 완전 실속 있게 쓸 생각입니다. 나는 올라가는 거 찍을까? (5월부터) (9월까지) 케이블카 운행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우리는 잘츠부르크 카드 24시간권을 시간 내에 쓰기 위해 운터스베르크 케이블카 승강장에 오전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운터스베르크는 잘츠부르크 남쪽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의 일부로 해발 약 1853m 높이를 가진 산입니다. 알프스 산치고는 낮은 산이지만 잘츠부르크 최고의 파노라마 뷰를 가진 곳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구름 위 산책도 가능하다고 하니 완전 설렙니다. 갑자기 케이블카가 아래로 꺾여서 롤러코스터 탄 줄 알았어요. 무섭네요. 고도가 높아지니 산 위에 구름이 끼어 있네요. 우리 구름 위 산책이 가능할까요?
눈 깜짝할 새에 도착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아니었다면 감히 꿈도 못 꾸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았니? 5시 반까지 하네 마지막 거. 저기도 라이트 다운 펼쳐라. 밖에 바람 엄청 부는데? 나 아까 그 갑자기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좀 무섭더라. 덜컹할 때. 정상에 도착하니 감쪽같이 파란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거 행운이죠. 지금 문 안 열린다 했어. 여기까지 못 가겠다. 왜? 너무 시간 걸리고 40분 걸리는 데가 지금 노란 꽃 있잖아. 스위스에서도 못 곳인데. 유럽 트롤리우스로 일반적으로 글로브플라 워토는 트롤블루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는 여러 해사 리플입니다. 운터스베르크의 초원은 짧은 여름 동안 하루라도 더 빛을 쬐기 위해 땅에 낮게 붙어 강한 바람과 추위를 견디는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들꽃은 석회암 지질을 기반으로 자라며 고산 기후에 적응한 독특한 생태를 보여줍니다. 운터스베르크 정상의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 알프스 전통의 정상 표식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정복이 아니라 이곳에 인간이 무사히 도달했다는 감사의 상징에 가깝다는 게 원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아기 새우 무서운 코드는 알 수가 없다니까. 저기 짤쳐보고요. 짤쳐보고 여기 봐봐 여기다 설명돼 있잖아. 고소공포증이 아주 약간 있긴 하지만 산을 못 오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여행에서는 조금만 고도가 높아져도 무서웠습니다. 저 위로 가자 얼른. 위에 얼른 갔다 오자. 저기 얼른 갔다 오면 될 것 같아. 아니 얼른 갔다 올 수 있는 소리가 안 나요. 아니야 우리 여기 올 때도 10분 만에 왔어. 여기가 20분이야. 10분도 안 걸려서 왔다니까. 저기까지는 가거든. 네, 어린아이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거기서 있네요. 가자. 사실 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거든. 여기 아니라고 저기 가봐봐 진짜.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여기 가봐. 아이 무서워? 이런 와중에도 놀리는 남편. 와, 욕 나올 뻔. 엄마 이런 거 끝에서 딱 짤까 죽어야지 그게 나오지. 길을 벗어나면 바로 낭떠러지인데 자꾸 끝으로 가겠다는 남편을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배경 아름다운 셀카보다 안전이 먼저라서 거기 많아졌어. 어제 이후로. 왜 어제 뭔 일 있었는데? 사실 별일 없었습니다. 호헨잘츠부르크 성의 바람에 겁을 먹었달까요?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저기 얼음 있어. 나 저기로 갈게. 사진 찍어줄래? 몇 분이야? 체감상 올라온 지 1시간 지났을 줄 알았는데 30분 지났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구름 위로 솟아오른 풍경을 볼 수 있고 바람이 많아 구름바다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더니 와, 그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야지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나는 고요. 거친 바람 소리와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들꽃들, 잘츠부르크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뷰포인트. 그리고 잘츠부르크 시민들 사이에서도 치유와 명상의 명소로 유명하다고 하니 운터스베르크에 오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잘츠부르크 카드 혜택 중 가장 가성비 높게 평가되는 곳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이 돌 종류가 다른가 봐. 이렇게. 이거 다 사연 있는 돌을 뽑겠다는 남편. 이 돌은 라브라도라이트입니다.
노르웨이의 국석이며 노르웨이 문스톤이나 블루펄 화강암 같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라브라도 라이트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하고 지혜와 명료한 사고를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행이 기대되네요. 10시가 되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8시 케이블카를 타면 사람들이 없으니 아침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여행에 행운을 가져다줄 하트돌 자랑하는 남편의 돌사랑. 운터스베르크는 산이 아니라 잘츠부르크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몰랐을 잘츠부르크를 보아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잘츠부르크 카드가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다녀오세요. 다음 목적지는 헬브룬 궁전입니다. 운터스베르크에서 헬브룬 궁전을 가는 방법은 25번 버스를 타고 슐러스 헬브런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버스표는 잘츠부르크 카드가 있으면 무료고 일반 승차권을 사도 됩니다. 소요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잘츠부르크 시내로 가는 길에 있으니 꼭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기 나가는 데지. 티켓 오피스가 보이지 않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 저기가 궁전 입구인가? 헬브룬 궁전에서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곳은 트릭 분수인데 잘츠부르크 카드가 있으면 실물 입장권으로 교환해 줍니다. 헬브룬 궁전은 1613년부터 1619년까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대주교 마르쿠스 시티쿠스가 건축을 지시해 만든 여름 별궁입니다. 그는 정치적, 종교적 권력뿐 아니라 예술, 음악, 연극, 물장난, 트릭 분수 같은 향락과 엔터테인먼트를 몹시 사랑한 인물이었죠. 당시 대주교는 사실상 군주였기 때문에 그가 만든 별궁은 권력 과시와 기빈 초대용 엔터테인먼트 궁전의 성격을 가졌어요. 전혀 티켓을 팔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서 티켓을 교환해 줍니다. 기념품 판매점에서 티켓을 교환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Okay, you don't need. You can just go in the house. You don't need it. Anytime. What language for you? Korean. 거리야? 랭귀지를 묻는 이유는 오디오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야. Yeah. Okay, this is palace on the same anytime, and this is for you both. 오케이. Thank you. 할게. 헬브룬 궁전 관람료는 성인 15유로입니다. 티켓에는 트릭 분수 투어와 궁전 본관 전시, 그리고 민속박물관 관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전 정원만 산책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트릭본스 저게 유명해서 사람들이. 미라벨 정보다는 한 것 같아. 오리도 있는데? 엄청 큰데? 햇살이 눈부신 날 잘 가꾼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호젓한 시간을 보내니 지친 여행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조용하니 좋네. 여기서 팔딱 뛰어고 저기 넘어가면 재밌겠다. 빠지지. 몇 분이야? 진짜? 잘츠부르크 카드로 교환한 입장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에 트릭 분수 입장 시간과 순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시 6번째네요. 입구에서 바로 오디오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해 주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헬브룬 궁전의 트릭 분수는 400년 전 대주교가 손님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만든 숨은 물의 장치들입니다. 어디서 물이 튀어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이 정원은 지금도 당시의 기술 그대로 움직이며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죠. 들으셨나요? 비명소리?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줄기 너머로 17세기의 장난기와 예술이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뿜어져 나오는 물소리에 웃음이 터지고 그 순간 우리는 오래된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분수는 왕과 귀족들이 식사를 즐겼던 듯한 돌 테이블 주변에 작은 구멍들이 숨어 있고 갑자기 내 방향에서 동시에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니 테이블을 지나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테이블 중앙은 멀쩡한데 그 주변 자리만 잡는 기묘함. 센터는 안전, 주변은 위험이라는 헬브룬식 유머라고 하는데 왕과 귀족의 재미를 위한 게 아닌가요? 와인 저장고. 트릭 분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이 와인 저장고입니다. 귀족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줄 알았지만 대주교는 마지막까지 장난을 잊지 않았죠. 바로 테이블 아래 숨겨둔 물의 함정. 순식간에 물이 튀어오르며 연회장은 웃음과 비명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알템푸스 분수 주변과 별 연못 주변은 조각, 모자이크, 고전 신화 모티브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알템푸스 분수와 별 연못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17세기 당시부터 작동해온 물 공급 및 배수 시스템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로 기능을 책임지는 원천으로 지금까지도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공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여기에 별 연못이야? 이 연못 아래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물이 궁전 곳곳의 장난과 기계들을 지금도 살아있게 한다니 조금 놀랍네요. (1750년대에) 만들어진 완전 수력 작동 인형들 무대입니다. 전기 없이 오직 물의 압력으로만 인형들이 움직이다니 대주교는 정말 정원의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제 취향이라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대주교의 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인형에 넋 놓고 구경하다 물세례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살피세요. 와우. 양쪽 벽에서 쫙 펼쳐지는 물 커튼을 지나야 하는 분수 터널. 리드미컬하게 열리고 닫혀서 지금 지나가도 되나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 와우. 동굴 분수는 자연스러운 암석 구조와 물줄기가 어우러져 신비롭고 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깜짝 물줄기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방문객에게 놀람과 경외감을 동시에 제공하니 기대하세요. 신기한 물분수에 시선을 두게 하고는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신발을 젖게 하는 아주 기분 나쁜 곳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어떻게든 마른 상태로는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대주교의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완전 막 함정을 만들어 놨어. 바닥에서 물이 나가가지고 신발도 막 젖고. 재밌네. 여기가 생각보다 재밌네.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다가 근데 물이 되게 깨끗해 보여. 아우 차가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다. 트릭 분수는 중세시대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을 충족할 수 있는 독특한 조각상들이 많습니다.
되게 좋다. 오길 잘했네. 헬브룬 궁전 패스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정말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땡큐. 우리는 여행에서 만족할 만한 즐거움을 얻으면 꼭 팁을 줍니다. 봐 저기. 여기로 나왔네? 어. 아, 사진 찍는 거. 응. 헬브룬 궁전은 사진 스팟이 많은 곳이니 꼭 들러서 인생 사진 추가하세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다음 영상은 잘츠부르크 근교 당일치기로 가능한 온천입니다.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주디TV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